안녕하세요. 결이 다른 성형 토크 송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 조직으로 콧대를 올리는 성형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자가 조직으로 콧대를 올리는 성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야기 드려보았는데요. 오늘은 오히려 단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콧대를 자가 조직으로 올린다는 뜻은 그 자가 조직을 채취하기 위한 인체의 한 부분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진피를 채취하기 위해서 엉덩이 쪽에서 진피를 채취를 하든 또는 늑연골을 채취를 하든 어디선가는 수술을 진행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여부라고 하는데요, 조직을 제공해준 부위에 흉터가 남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보형물 코 수술보다는 흉터가 더 생긴다, 이러한 점을 단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코 성형은 마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올리고 싶으면 그만큼 많은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만큼 절개의 길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점도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보형물 코 수술보다는 수술 시간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가 조직을 추가로 더 채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가공하는 데에도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조금은 길어진 수술 시간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기에 조금 더 불편함으로 느낄 수 있고, 아무래도 또 수면 마취를 조금은 더 길게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같이 작용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사실은 병원에서의 그런 수술비 책정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길어진 수술 시간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좀 단점들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모양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자가 조직으로 콧대를 올릴 때 가장 모양적으로 불리한 점은 콧대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가로폭의 그런 샤프한 느낌이 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잘 에스테틱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즉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이 떨어지는 이 옆선이 날렵하게 이렇게 윤곽이 사는 것을 대부분이 선호를 하시는데, 그런 도잘 에스테틱 라인이 보형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자연스럽게 콧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의 윤곽선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정면 효과를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실리콘 보형물이 가장 큰 그런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도 이제 약간 모양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아주 정확하게 올라갈 높이를 측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부분인데요, 모든 자가 조직은 인체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이식됐을 때 두 가지의 과정을 겪는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흡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생착이 되는 것인데요, 흡수가 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생착이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식된 부위에서 이제 혈액의 공급을 받으면서 남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가 조직을 콧대에 이식했을 때 사람마다의 생착률은 조금씩 다릅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할 때처럼 0. 몇 미리 단위로 아주 정확하게 콧대를 원하는 만큼 높이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병원에서는 자가 조직을 다루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원하시는 모습에 근접하게끔 수술을 진행을 해 드리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 몇 미리 단위의 그런 수치로 정확하게 콧대를 올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또한 같은 얘기인데 콧대를 아주 많이 높게 올리기도 조금 힘듭니다. 이것은 흡수가 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실리콘 보형물로는 5mm나 5mm 이상도 원하는 만큼 콧대를 정확하게 올릴 수가 있는데, 자가 조직으로는 아주 정확하고 또 아주 높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좀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3mm 내외 정도의 높이로 자가 조직 코 성형을 좀 진행해 드릴 수 있다고 얘기 드리고 있고요, 조금 높이감을 원하실 때에는 4mm 정도까지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가조직 코 성형이 가지는 장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그냥 대표적인 하나만 꼽자면 저는 아무래도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꼽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리콘 이꼴 부작용을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올리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모형물을 사용할 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자가조직에서는 좀 덜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자가조직 코성형이 가지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제가 실리콘 모형물 코성형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부작용의 그런 확률적인 면에서는 자가조직이나 그런 실리콘이나 아주 의미가 있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혹시나 염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콧대에 만약에 염증이 발생했다면 보형물을 결국은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는 제거를 하지 않고는 콧대의 염증이 쉽게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가조직 콧대 성형에 있어서만큼은 혹시나 염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항생제에 반응을 잘 하고 항생제 치료에 쉽게 회복이 된다, 이러한 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가조직 콧대 성형의 단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았습니다. 사실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장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단점이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자가조직 코성형을 많이 하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단점들을 최소화하려고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흉터도 최소한 덜 남게, 수술 시간도 거의 실리콘 보형물과 비슷하게, 또 실제로 느끼시는 그런 높이감이나 모양도 실리콘 보형물과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내드리려고 항상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런 영상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결이 다른 성형 토크 송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